여러분의 투자 상승에 접속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11시 주식원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오늘도 주식원에서는 멘토님과 함께하면서 개별 이슈에 대한 대응 전략을 들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식원에는 급등주 AI 포착 종목이 준비돼 있는데요. AI 시스템이 선별한 종목들에 대해 멘토님의 의견 들어보면서 시장 점검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1시 주식원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뉴욕 증시에서는 나스닥 지수가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기술주들이 대체로 상승세를 보인 데다가 테슬라가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이 나스닥 지수를 끌어올렸는데요. 다만 국채금리가 하루 만에 다시 상승을 하면서 다우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는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한 주를 여는 월요일인데 국내 증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현재 상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양시장이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상승폭이 조금 반납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빨간불 유지하고 있고요. 259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상승폭 키운 다음에 견조한 흐름 이어가고 있죠. 1.15% 상승하면서 735선 지나가는 중입니다. 수급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또 약간 아쉬운 점은 코스피 시장에 아직까지도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점일 텐데 그래도 기관이 물량을 많이 담아주면서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매수 우위가 들어오면서 개인과 기관이 물량을 팔아내고는 있지만 그래도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안에서는 흐름이 그래도 굉장히 좋습니다. 삼성전자가 또 얼마 만에 빨간불 켜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SK하이닉스는 여태까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잠깐 쉬어가는 듯한 모습이 나오지만 그래도 삼성전자가 빨간불을 켜면서 증시를 상승으로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2차 전지 관련주들에서는 호재가 이어지다 보니까 힘을 이어가고 있죠. 여전히 빨간불 켜고 있고 금리 인하가 조금 지연될 수 있다라는 소식에 바이오주들 안에서는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은 파란불 켜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시죠. 대체로 빨간불 켠 종목들이 더 많기는 합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조금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개별적으로 움직임을 조금 달리하고 있는데 알테오젠, LC에비는 조금 더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금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종목 장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시장을 살펴봤지만 더 자세한 얘기는 멘토님 모시고 나눠봐야겠죠. 멘토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주호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멘토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래도 월요일인데 조금 기분 좋게 빨간불로 출발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조금 오르고 있는데 반도체주 좀 이제 괜찮을 수 있을까요? 사실 삼성전자는 확인을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실적 발표, 잠정 실적 발표하면서 좀 예상보다 밑돌았다라는 점들이 사실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이 지금 상황에서 또 원달러 환율이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외국인들의 수급 개선이 쉽사리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면 지금 미국 대선도 앞두고 있고 이스라엘, 이란 지정학적 리스크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습니다. 북한군부터 시작해서 국내 증시 정말 오를 만한 얘기가 좀 나올 법하면은 또 외부에서 또 이슈가 나오면서 또 빠지고 참 이런 흐름 속에서 요즘에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계속적으로 거래대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 안에서 수급이 계속적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번 주는 많은 또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또 LG에너지솔루션부터 시작으로 좀 계속적으로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실적을 발표를 기대를 하고 좀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을 매수를 하더라도 실적 발표 당일날 오히려 세론으로 빠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갈피를 잡기 정말 어려운 시장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게 왜 더 그러냐면 지금 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과연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또 주고받고 하다가 휴전을 하니만이 또 이런 얘기가 오늘 새벽에 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지난주 금요일 날 예를 들면 방산주가 너무 좋은데 하고 사신 분들은 또 그러는 소식으로 인해서
아 이거 빠지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현대로템은 또 엄청난 또 호실적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막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는 않은 모습.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가 실적이 잘 나온다고 간다. 아니면 뭐가 좋다더라 해서 간다. 이렇게 가는 건 가는 건데 연속적이질 못하고 또 갔다가 빠지고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대응하시기 어렵지 않나. 그래서 이번 주도 이벤트가 많은 만큼 이제 또 이번 주 지나면 또 달이 또 바뀌죠. 또 11월 달에는 미국 FOMC도 예정이 되어 있고 뭐 많습니다. 그리고 또 엔비디아가 금요일 장중에 시총 1위를 살짝 탈환을 하니마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엔비디아는 저렇게 잘 가는데 하이닉스랑 우리나라 HBM 관련주들은 도대체 언제 가냐 뭐 이런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투자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뭐 내가 이쪽이 좋다고 해서 거기를 갔는데 또 빠지고 다른 데가 움직이다 보니까 산발적으로 계속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조금 더 중심을 잡고 내가 어떤 섹터를 공략해야 되고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될지를 좀 옥석 가리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증시의 난이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면서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오른다는 점도 증시에는 부담으로 작용이 되는 상황이고요. 이번 주는 특히나 미국에서 빅테크 기업들, 또 국내에서도 주요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요즘에는 시장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실적이 나온 다음에 세론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변수들을 어느 정도로 염두해 두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시총 1위를 탈환할 수 있을지 이것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이슈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지 세 가지로 추려서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해주시기는 했었는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과연 어떻게 될지 이게 참 궁금한 상황입니다. 주말 사이에 또다시 중동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보복 공습으로 주요 군사시설을 공격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란은 이번 공습에 미국이 가담했다고도 얘기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은 이스라엘과 휴전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도 하고 어떻게 하는지 좀 갈피를 못 잡는 그런 상황입니다. 점점 미국 대선은 다가오는데 이 중동 분쟁에 대한 미국의 스탠스 좀 어떻게 될 거라고 우리가 보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예상이 아무도 모르겠죠. 예상이 안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네. 지금 돌아가는 흐름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미국 대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약간 미국이 이스라엘을 압박해가지고 이 지금 있으니까 네. 약간 좀 쉬자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한편으로는 이란에다가 트럼프가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네. 트럼프 대통령을 염두를 해두고 이란이 지금 약간 몸을 사리는 느낌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그동안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나와서 뭐 방산주들의 실적도 좋았지만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이슈로 인해서 더 많이 오른 경향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방산주들은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휴전 가능성이지 진짜로 휴전하는지 안 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갑자기 미국 대선이 끝나자마자 대규모 공습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뭐 미국 대선 상관없이 그냥 뭐 갑자기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뭐 휴전에 대한 의미를 살짝 내포를 하긴 했지만 갑자기 이란이 기분 나빠가지고 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방산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시세가 탄력적으로 나오고 있고 실적 모멘텀도 가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방한을 했었고 사실 지금 그 방한을 하면서 이제 뭐 K2 전차라던가 K9 자주포 쪽 이런 쪽으로 한 번 더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뭔가 수출할 수 있는 활로가 만들어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그 폴란드 쪽이랑 해가지고 사실 지난주에 폴란드에서 드론 얘기를 했거든요. 무인 드론 해갖고 무인 드론 관련주들이 지난주에 또 움직이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이제 외국과의 그런 정세 속에서 이제 과연 이번 주에 이제 폴란드 대통령 가고 나서 또 무슨 얘기가 나올지 우리가 또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
뭐 사실 이거는 예측할 수가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방산주들 보유 중이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뭐 비중이 좀 많으신 분들은 비중 축소하는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고, 아 내가 신규로 접근하려고 한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신다고 한다면 조금 좀 미국 대선 끝날 때까지는 관망하시는 게 어떨까, 좀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전쟁과 관련해서는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상에 특히나 또 드론과 관련해서도 집중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런 시점에서 휴전위기가 나온다고 라고 하시면서 더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비중을 조금 많이 담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씩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미국 대선이 끝날 때까지 추이를 지켜보다가 다시 한번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만약에 휴전을 하게 된다, 또 대선이 끝나고 나서 러우 전쟁까지도 종식으로 조금 방향을 잡게 된다, 이러면 우리는 어디에 조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재건 이제 쪽일까요? 종전이 되면은 아무래도 재건 쪽으로 좀 보셔야 되겠고, 사실 지금 오늘 아침에 이제 미국 선물 지수가 움직이고 있는데 네. 국제 유가가 4% 급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연 전쟁이 끝나려고 하는 거냐, 네. 휴전인 거냐, 아니면은 이게 또 다시 재점화 될 것이냐, 이거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사실 뉴스에 정말 엄청나게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네.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어쨌든 트럼프가 지금 우세한 상황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전쟁을 빨리 종결시키려는 그런 가능성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네. 우크라 재건 쪽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쟁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조금씩 휴전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죠. 국제유가도 또 내려갔기 때문에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진짜 대선이 끝나고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돼서 종식 쪽으로 가게 된다면 재건 쪽이 아무래도 튀어오르지 않을까라고 보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이번에는 2차 전지 관련주들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호재들이 나오고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테슬라에 4680 배터리를 납품한다, 이런 소식도 있었고요. 또 여기에 스텔란티스와 합작 법인이 배터리 모듈을 생산한다는 소식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포스코 홀딩스까지 호재를 더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르헨티나의 2차 전지 소재용 수산화 리튬 많이 들어보셨죠? 이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는 공장을 준공했다고 합니다. 이제 더욱더 캐파를 조금 키워나가려고 움직임을 보이는구나라고 보면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거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될까요? 지금 2차 전지 섹터들의 업황이라던가 실적이라던가 안 좋다는 건 다 알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업황이 회복하고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드는 것도 관련 기업들입니다. 근데 네. 지금 움직임을 가만히 보면요. 최근에 GM 같은 경우도 전기차 판매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실적이 나왔고, 그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사실 실적이 순이익이 좀 잘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전기차 판매에 대한 부분들이 완전하게 회복됐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좀 과도하게 좀 많이 오르고 있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후보를 지지 선언한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로보택시 실망에 대한 매물이 나왔다가 다시금 또 ESS라던가 이런 쪽에 부각이 되는 것 같고, 사실 저는 이제 테슬라가 전기차로만 주가가 오르기엔 좀 버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ESS라던가 로보택시, 이러한 자율주행 이런 쪽으로 좀 더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셔야 될 거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그런 거죠. 만약에 앞으로 2차 전지 업황이 더 안 좋아질 것이다, 아니면 더 좀 침체 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그렇게 기업들이 생각한다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행보만 보더라도 이게 과연 기업에서 이렇게 뭔가를 지금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이게 과연 업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겠냐에 대한 의문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도 지금 저런 행보는 이제 그거거든요. 원래 리튬이라던가 이러한 2차 전지에 대해 들어가는 원료들 있죠. 그런 희귀금속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사실 중국에 의존을 많이 해요. 근데 지금 저런 식으로 이제 뭐 사실 원래 포스코홀딩스의 저런 리튬 광산 이 모멘텀은 계속 과거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행보를 보여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앞으로 2차 전지 산업 자체가 이제 후퇴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은 좀 눌렸습니다만 이제 업황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솔직히 2차 전지는 이제는 모아 가셔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이제 그동안 뭐 기대감도 컸고 실망감도 컸고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다시 한번 반등해 줄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래요. 전기차의 산업 자체가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뭐 쉬어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기업들이 탄소 중립이라던가 친환경 쪽으로 방향을 틀어가는 모습들이 계속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2차 전지 쪽은 다시 한번 튀어오를 것이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뭐 과거에 처음 기대감만큼 그렇게까지는 못 올라가더라도 어느 정도는 반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뭐 오늘 2차 전지의 날이에요. 네, 지금 우리나라 증시 참 웃긴 게 뭐냐면 하루는 2차 전지, 하루는 바이오, 맞아요. 하루는 반도체 계속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의 저 반등이 뭐 연속적일지 아닐지는 조금 더 봐야겠습니다만 지금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2차 전지 섹터의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탄력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만약에 이 원통형 배터리 이쪽을 좀 집중해서 만약에 내년부터 뭐 납품을 하고 수출을 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나 뭐 GM이라던가 글로벌 이제 전기차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결국엔 이거예요. 수익성을 따져봤을 때 만약에 고급 차를 한 대를 파는 거라 그 다음에 뭐 중소형 차를 10대를 파는 거야. 뭐가 더 마진이 높냐로 따져보면 저는 오히려 중소형 차 10대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흔히 슈퍼카라고 불리는 뭐 람 땡땡, 그다음에 뭐 벤 땡땡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페라리 네. 이런 것들. 그런 것들 한 대를 팔아서 거기에 어차피 2차 전지가 그 전기차에 하나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차라리 그거 하나 팔아서 수익을 내는 것보다 오히려 중소형차, 저가 브랜드 10대 파는 게 셀사 입장에서는 이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원통형 배터리가 바로 그거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고 우리나라 셀 업체들이 LFP 배터리 같은 경우도 이제 앞으로 집중적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 쪽 이제는 다시 한번 뭐 담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멘토님께서는 이제 정말 2차 전지를 다시 한번 믿어볼 때가 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2차 전지 원료는 중국에 많이 의존을 해왔는데요. 오늘 이렇게 나온 포스코 홀딩스의 소식들 이렇게 확장을 해나가면서 경쟁력을 어느 정도 확보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시점에 모아가는 전략이 가장 좋을 것이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죠. 테슬라와 관련해서 오늘 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게 연속성으로 이어질 것인지는 조금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2차 전지 조금 멀리 내다보는 시각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정말 증시에서 시끌시끌한 부분이 있죠. 증시에서는 지금 굵직한 섹터가 움직인다기보다는 약간은 싸움 구경이 일어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명품과 고려아연에 이어서 이번에는 티웨이항공 그리고 대명 소노그룹의 지분 확보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주들 정말 계속해서 시세 분출이 나오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조금 노려볼 수 있을까요? 저게 사실 지금 테마주로 바뀐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난주에도 보시면요. 영풍이랑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누가 100만 원 넘을 줄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급등이 나왔고 사실 공개 매수가 자체가 85만 원 부근이었는데 뭐 사실 거기에 공개 매수가에 더해서 네. 지분 경쟁이 더 강화될 것이다, 더 확장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가가 올랐는데 사실 뭐 우리는 이제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타자가 누구냐 보면은 티웨이항공, 그다음에 한미사이언스 이렇게 이슈가 있어요. 네. 지난주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 이걸 좀 예를 들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고려아연이랑 영풍은 이제 사실 회사를 공동 창업주가 같이 공동으로 운영을 했다가 회사가 나눠진 케이스입니다. 근데 사실 거의 형제 회사와 다름이 없는데 근데 사실 뭐 저쪽 경영권 분쟁은 공개 매수를 워낙 이제 강력하게 대놓고 얘기를 했고 법정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티웨이항공이랑 다른 데는 좀 케이스가 달라요.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하나의 회사 안에서
형제 간의 그런 갈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영풍과 고려아연과 한미사이언스와 케이스가 다른 거죠. 왜냐하면 형과 동생이 누가 회사를 갖냐에 대한 싸움인 거고, 지금 영풍이랑 고려아연은 기업 간의 그런 경영권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고. TA항공이랑 소노는 또 다릅니다. 대명소노 같은 경우는요, 우리는 공개 매수 안 한다 그랬어요. 공개 매수를 안 한다 그랬는데 약간 TA항공 지분을 공개 매수를 안 하는데 장내 매수를 하는 느낌이 네.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봤을 때는 공개 매수를 안 하는 거 알겠는데 장내 매수를 하는 거면은 지분을 가져오겠다는 소리다. 그쵸. 지금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왜냐면 대명소노 시즌을 우리가 왜 봐야 되냐면, 대명소노가 뭐 하는 회사냐면 레저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리조트, 그쵸. 숙박 사업 하잖아요. 근데 이 리조트 숙박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항공사와 제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저런 저가형 비행기를 타고 올 때 만약에 내가 대명소노 대표면 저는 진짜 항공사를 인수를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항공편에다가 우리 기업에 대해서 광고를 무료로 할 수 있잖아요. 경영권을 가져가면. 물론 뭐 중간에 걸쳐야 되는 것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더 광고하기가 수월해지고, 그러면은 TA항공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을 대명소노 시즌의 호텔과 연결시킬 수 있는 프로모션이라든가 마케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대명소노 시즌은 지금 저 저가항공을 인수를 해서 만약에 1대 지주가 됐을 때 되게 얻을 수 있는 효과가 크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가형 비행기를 우리 보시면요, 뭐 진에어라던가 이런 것들 보면 이미 다 주인들이 다 있어요. 네. 거기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미 대명소노 시즌은 TA항공이 지분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저게 우리가 지분을 확보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좀 지금 변동성이 보이고 있지만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겠고, 만약에 이게 후속 타자가 저쪽이 된다 그러면 지금 이미 좀 단기간에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만 추가 시세도 노려볼 수 있다.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고려아연처럼 그렇게 막 엄청난 급등이 나올지는 네.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지만 그래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분 경쟁과 관련해서 관련주들 한번 짚어봤습니다. 단기간에 일단락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 정도로는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디까지나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점도 유념을 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이슈 3가지 살펴봤고요. 주식원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급등주 AI 포착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장 안에서는 AI 시스템이 어떤 종목들을 포착해냈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이렇게 5가지 종목을 우선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움직임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이처셀 그리고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오늘 짚어줬는데요. 저희가 잠시 후에 하나씩 들여다볼 예정이고요. 엑스게이트, 요즘에 11시 주식원 보신 분들에게는 너무 익숙한 종목이 됐죠. 3거래일 연속으로 AI 시스템이 잡아냈습니다. 오늘 장 안에서도 9시 47분에 잡아줬고요. BHI, 원전과 관련해서도 아직까지도 시세가 나오는구나라는 걸 AI를 통해서 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 관련주까지 잡았네요. GSE, 오늘 장 출발함과 동시에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냈습니다. 과연 이 종목들은 어떤 이슈를 안고 있는지 저희가 잠시 후에 세세하게 들여다볼 예정이고요. 이렇게 그날그날 급등 시세를 연출하는 종목들, 여러분도 무료 체험권을 통해서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 중에 진행하는 이벤트니까요.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 전까지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한 가지 안내사항 더 있습니다. 10월 30일 밤 9시, 수요일이죠. 밤 9시에 요즘 주식시장의 동향이 너무 어렵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짚어보면 좋을지 자세하게 알려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나보는 급등주 AI 포착 종목처럼 이렇게 AI 시스템을 어떻게 증시에서 활용을 해보면 좋을지 활용법에 대해서도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밤 9시, 수요일 밤 9시에 진행되는 온라인 강연에 주식원 유세벽 멘토님께서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유튜브에 주식원 유세벽 멘토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강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강연회에도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11시 주식원에서는 급등주 AI 포착 종목을 통해서 오늘 장에서 탄력적인 움직임 보여주는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AI 시스템이 잡아낸 종목들 앞서 저희가 만나봤지만 하나씩 세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시죠.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네이처셀입니다. 오늘 장 안에서는 10시 29분경에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냈네요. 미국의 FDA로부터 조인트 스템, 중증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가 조인트 스템인데 첨단 재생 의료 치료제라는 지정을 받았다는 소식에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급등 시세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모습인데 오늘도 장중에 신고가 경신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이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만큼의 이 힘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아, 이게 참 너무 무섭게 어렵습니다. 올라갔죠.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네. 좀 저도 약간 와 이거 정말 많이 올랐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데 그건 있어요. 줄기세포 쪽 이런 퇴행성 관련 관절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동안 과거에도 여러 번 얘기가 있었고 사실 뭐 이거와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면은 그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결국에 연속적으로 갈 수 있는지, 과연 네이처셀이 이걸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지. 최근에 그런 뭐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요. 결국에는 SK바이오팜을 좀 볼 수가 있는데 SK바이오팜이 뇌전증 신약에 대한 부분들로 굉장히 오랜 기간 준비를 했고 최근에 그거에 대한 매출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올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제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으로 주가가 올랐는데 사실 이 네이처셀은 약간 그거랑은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처음 이슈가 나오고 나서 기대감으로 지금 상승을 하는 거고 결국엔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가만히 보면요. 이렇게 미국 FDA와 뭔가 승인을 나고 안 나고 뭔가를 해서 이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처음에 랠리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게 아마 좀 연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도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에 나올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뭐 포착을 하긴 했습니다만 만약에 뭐 사실 요즘에 그런 거 있어요. 가는 종목만 계속 넘어가니까 더 간다 못 간다 말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근데 뭐 역시나 추가 시세가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래량이 조금만 더 받쳐준다고 한다면 추가 시세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은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가 있고, 그러니까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슈에 의해서 급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주의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고, 그럼에도 뭐 이렇게 힘 있는 종목군들 나는 뭐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한번 뭐 가셔도 좋은데 네. 비중을 좀 적당히 조절하셔가지고 대응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힘 있는 종목 포착을 했다라는 점이 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거 진짜로 내가 타점이라던가 이런 걸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에 도움을 받으셔서 한번 대응해 보시면 어떨까 요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사실 신약 개발 기대감 그리고 FDA 승인 이런 소식들이 나올 때마다 크게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네이처셀도 마찬가지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이슈가 어느 정도의 지속성이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고민을 하시는 거라면 매출로 연결이 될 수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워낙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의 이슈에 조금 과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4거래일 연속해서 급등 시세를 연출을 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한들 다시 이걸 메우려고 내려올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를 해두셔야겠죠. 단기적으로만 조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보다도 거래량이 조금 더 실릴 수 있는지까지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네이처셀 만나봤습니다. 그래도 오늘 장안에서는 급등하는 시세가 연출이 됐기 때문에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냈죠. 앞으로의 지속성까지는 모르겠고 내가 그날 오늘 장 안에서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AI 시스템 활용해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끝나기 전까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만나볼 수 있는 또 제약 바이오주 하나가 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9시 55분경에 네이처셀보다는 조금 앞서서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냈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식약처가 위고비의 해외 직구를 단속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 사이에서는 또 급등 시세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이 종목도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도 장중에 18% 넘는 상승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위고비와 관련해서 아직도 좀 남아있나 보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뭐 이 종목은 사실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아무래도 그런 비만 쪽도 있는데 저는 지금 바이오주들이 알테오젠부터 시작해서 네. 안 빠지거든요. 특히나 알테오젠이 주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잘 버텨주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러한 바이오시밀러라던가 이러한 신약이라던가 이런 쪽이 결국에는 지금 전반적인 바이오 섹터들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 있어서 네. 지금 이렇게 되고 있고 지금 뭐 금리와 관련돼서 인하를 더 하냐 마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지금 연준이 지난번에 금리 인하를 50bp 했잖아요. 네. 근데 이번 FOMC 때 만약에 금리 동결을 하거나 그래 버리면 이게 또 분위기가 확 달라질 그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것들이 뭐 섹터의 흐름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기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특히나 바이오시밀러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지금 뭐 알테오젠부터 시작해서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시장에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차트는 정말 이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말 뭐 정배열로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꾸준하게 우상향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만약에 지금 여기서 한 단계 더 도약을 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거래량이 조금 더 들어와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거래량이 받쳐주는 상태에서 추가 시세가 나온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강하게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요. 지금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도 여기 6월 달부터 정말 많이 올라왔거든요, 올해. 거의 지금 2배 가까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오.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항상 이거를 염두에 두세요. 지금 시장 트렌드 자체가 더 가는 종목이 더 간다는 맞아요. 맞아서 뭐 하필 공교롭게도 이 AI 솔루션이 잘 그런 것들을 캐치를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순간적인 변동성과 정말 단기 시세에 대한 반응이 나올 수가 있다는 점을 꼭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 종목은 이 지금 우상향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추세가 무너뜨리는 흐름이 나오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조금 단기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뭐 추가 상승까지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네이처셀도 그렇고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도 그렇고 사실 이 지금 여기 AI 솔루션에서는 이 부분들을 좀 잘 캐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좀 단기적으로 빠르게, 그러니까 힘 있는 종목, 시장보다 힘이 강한 종목들을 공략을 해서 수익을 챙겨보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이오의 그런 대장 역할을 하는 종목군들이 일제히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만약에 눌리기 시작할 때 이 종목들은 그동안 많이 올랐지만 그 많이 오른 만큼 또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어요. 네. 보통 이게 지금 이렇게 차별화되는 움직임이 나오는 게 사실 뭐 그동안 비만 치료제부터 시작해서 많은 종목들이 CDMO부터 시작해서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그 종목들, 대장격들 지수를 끌어주는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는데 지금 그들이 쉬어간다. 근데 바이오에 뭐 수급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걸 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돈이 몰리면서 순환매가 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조심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뭐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뭐 그래서 아까 네이처셀도 그렇고 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도 그렇고 좀 짧은 기간 동안 많이 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눌림이 나왔을 때 눌림을 공략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해가지고 따라간다 하시면은 네. 좀 어느 정도 손절 라인이랑 익절 라인을 명확하게 정해 두시고 오. 대응을 하시는 게 좀 그나마 좀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왜
갑자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대비하지 않고 대응을 했을 때 변동성이 확 커지면은 그때부터 좀 당황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느 정도 안전장치 정도는 만들어 둔 상태에서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종목들이 사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혼자서 진입을 하기에는 조금 야수의 심장이 필요로 한 그런 종목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조금 그러면 AI를 힌트를 얻어서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네, 뭐 힌트 얻으셔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시장에서 오늘 뭐 강한 종목이 뭐 10개 있고 20개 있으면 네. 그 중에서도 어떻게 다 잡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떠한 기준을 통해서 그렇죠. 네, 뭔가가 있겠죠. 뭔가 기준을 통해서 잡아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참고하시면서 해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혼자서 대응을 하시기에는 변동성이 워낙 크기도 하고 또 지금까지 많이 오름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지금 진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하지만 AI가 이렇게 시그널을 준다면 오늘장 안에서는 그래도 수익을 챙겨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바꿔볼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이 혼자서는 못하시는 거를 AI 시스템이 도와줄 예정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이벤트 진행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그날그날 장중에 시그널을 보내는 종목들 포착해서 수익을 내실 수 있으니까요.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꼼꼼하게 종목별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앞으로는 어떤 전망으로 접근해보는 게 좋을지 살펴주시는 이주호 멘토님, 앞으로도 내가 추가적인 전략을 받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팍스 통신망도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가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앞으로 멘토님과 장중 대응 같이 해나가실 수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분위기를 조금 전환해서 엑스게이트 한번 만나볼게요. 저희 11시 주식원에서 계속해서 요즘 만나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늘장 안에서도 9시 47분경에 포착을 해냈는데 양자 암호와 관련해서 사실 미국보다 국내에서는 조금 관심도가 미미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히려 엑스게이트 계속해서 잘 가는 모습입니다. 4거래일 연속해서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도 장중에 5% 정도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이거 계속해서 조금씩이라도 올라가려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연속성을 기다린다면 그건 조금 아닌가요? 네. 근데 저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단기에 대응하기에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주식시장에서 가장 이렇게 짧은 시간에 강하게 반응을 하는 경우가 보면요. 네. 정부에서 뭘 한다. 예를 들면은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딥페이크 관련된 이슈. 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보안 관련주들이 얼마나 맞아요. 단기간에 강한 시세를 냈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떤 사회적 이슈가 생기거나 어떤 정책적으로 뭔가 변동을 줄 때, 변화를 줄 때, 그거와 관련돼서 이러한 엮이면은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고요. 양자 컴퓨터나 이런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보안주들뿐만이 아니라 이런 양자 쪽도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그런 할당된 예산 자체는 굉장히 크진 않지만 뭐 처음 단계이기는 하더라도 이게 그런 거죠. 미래를 봤을 때, 그러니까 앞으로를 본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이런 그쵸.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기대감인데 마치 그 몇 년 전에 있었던 메타버스랑 NFT 갈 때 네.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많은 분들이 정말 꿈을 꿨죠. 아, 난 메타버스를 통해서 뭐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유학간 자녀와 함께 가상 공간에서 만나서 막 소통을 한다. 네. 이런 꿈을 꾸면서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주식이라는 게 참 그런 게 기대감이 크고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건 맞지만 그 가능성이 나중에 눈에 보이지 않거나 가시화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실망하는 매물들이 또 그대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그 바이오 두 종목과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시세가 더 줄만 하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변동성이라던가 이런 것들 꼭 주의를 하시면서 내가 만약에 뭐 예를 들면 57,000원에 매수를 한다 그러면 뭐 이 종목은 5,650원인데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내가 손절은 여기 익절 라인은 여기 딱 정해 두시고 올라올 때 수익 내고 딱 빠져나가는 좀 치고 빠지기 전략을 네. 잘 세워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시장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조금 혼란스럽다 보니까 AI 솔루션도
약간 이렇게 힘 있는 종목군들을 잡아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양자암호와 관련해서 엑스게이트 AI 시스템이 3거래일 연속으로 잡아주기는 했었는데 앞으로의 연속성과 관련해서는 글쎄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단기적인 접근이 조금 필요한 종목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뭐 좋기는 하지만 너무 머나먼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가다 보면 이 기대감이 식는 순간이 분명히 올 것 같습니다. 양자암호도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장 안에서는 다시 한번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AI 시스템이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는 좋겠다라고 하면서 포착을 해준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안에서 여러분이 AI 시스템이 포착 시점을 줬을 때 진입을 하셨다면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AI 시스템의 도움으로 여러분이 그날 장 안에서 수익을 챙기실 수 있으니까요.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BHI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원전주인데 사상 최대 실적 기대감에 주가가 또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장이 출발함과 동시에 9시 1분경에 AI 시스템이 포착을 해냈죠.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 또 최근 상승세를 보며 무섭다라고 느낄 정도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 원전과 관련해서는 이제 기대감이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중장기적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런 시각도 많은데 BHI는 어떨까요? 네, 저는 원전 관련주들은 좀 지금 중장기로 보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단기간에 워낙 많이 올라와서 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SMR이라던가 이러한 제어 계측이라던가 이런 쪽과 관련된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지금 최근에 반응을 하고 있고요. 오늘 뭐 사실 G2 파워도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요게 장중에 지금 포착을 해가지고 수익권에 이미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군들, 그러니까 뭐 G2 파워라던가 BHI 이러한 우리 기술 이러한 중소형단에 있는 종목군들이 최근에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나마 이제 뭐 사실 이거는 투자자분들의 성향 차이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물론 변동성은 원전주 어떤 걸 들어가더라도 변동성이 나오겠지만 네. 그나마 좀 나는 시가총액 큰 종목들을 위주로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역시나 시공의 메인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그다음에 설계와 관련된 이제 한전기술, 그다음에 유지보수와 관련된 한전 KPS 이런 종목군들이 시가총액이 좀 크고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덜한 종목이다라고 접근을 해본다고 한다면 그 외에 있는 종목군들이 이제 대부분 다 뭐 우리가 흔히 알고 계시는 뭐 보성파워텍, G2파워, 뭐 땡땡땡땡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되게. 네. 이것도 하나의 그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BHI 같은 경우도 이제 중소형단에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 그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가 되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단기간에 많이 올랐는데 추가 시세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원전 관련주들을 지금 접근한다 하시면은 약간 중장기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히려 만약에 조정이 나왔을 때 모아간다라는 취지로 좀 이렇게 채워 가시면서 비중을 확대해 가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왜냐면 원전 쪽 모멘텀이 계속 있어요. 지금 뭐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저희가 체코에 대한 결과도 내년에 나오고 그다음에 체코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추가 수주에 대한 모멘텀도 충분히 있고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이러한 뭐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필요한 전력 공급을 위해서 SMR 쪽에 투자를 한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지금 원전 관련주들의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은 오늘은 진짜 이게 가격대는 좀 부담스럽거든요. 네. 하지만 뭐 전략을 잘 세우신다고 한다면 눌림 나왔을 때 산다거나 아니면 나는 지금 이건 무조건 사야겠다 하시면은 비중을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서 좀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저는 나을 것 같고요. 아까 종목들과는 다르게 지금 BHI 같은 경우는 BHI 외에 원전 관련주들은 좀 중장기 관점으로 보기에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원전과 관련해서는 중장기로 바라보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기는 합니다. 미국에서 빅테크 기업들도 계속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기대감이 계속해서 실릴 수 있는 섹터일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지금으로 봤을 때 추가 시세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더 큰 수익을 바라보시는 분들이라면 조정이 조금 나온 후에 비중을 확대해 나가면서 모아가는 전략으로 멀리 내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 내가 추가 시세로도 조금씩 수익을 챙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단기 트레이딩 접근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문자 메시지로 받고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무료로 체험하실 수 있는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방송 중에만 진행되는 이벤트입니다. 50분 전까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마지막 종목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GSA 한번 만나보시죠. 가스 관련주.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가스주가 좀 영향을 받은 듯한 모습이기는 합니다. 오늘 상승 출발하기는 했지만 지금은 좀 밀리고 있기는 한데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국제 유가와 관련돼서 변동성이 나올 때 움직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가 되고 끝나는 건지 아닌지를 좀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그래도 뭐 주가 흐름 자체는 계속적으로 뭐 잘 유지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종목군들은 국제 유가라던가 외부 정세에 따라서 변동성이 클 수가 있고, 뭐 시장이 보통 안 좋을 때 좀 올라가는, 맞아요. 시장과 반대로 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은 사실 2차 전지 쪽이 너무 좋기 때문에 좀 뭐 밀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국제 유가가 선물 지수가 급락했던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만약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이평선들 있잖아요. 중장기 이평선들, 60일 이평선, 20일 이평선, 5일 이평선 좀 올라왔는데요. 이런 이평선들만 잘 지켜주면서 횡보한다고 한다면 한 번쯤은 기회가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 유가도 내림세를 보이면서 가스 관련주들이 또 지정학적 리스크 영향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의 흐름과는 조금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도 나타나서 해칭용 매매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요. 국제적인 정서가 안정될 때까지는 아무래도 이슈가 계속해서 나올 테니까 그와 관련해서 조금씩 시세가 다시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GSE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그날 급등하는 종목들을 AI 시스템이 제대로 적절한 시점에 포착을 해냅니다. 내가 혼자서는 단기 트레이딩 해보고 싶지만 겁나서 잘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50분까지만 문자 받고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보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전략 세워주시는 우리 이주호 멘토님, 앞으로도 내가 같이 조금 해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팍스 통신망의 문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멘토님과 향후 전략들 다 세워보실 수 있으니까요. 팍스 통신망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밤 9시에 주식원에 출연하시는 유세병 멘토님께서 미니 온라인 강연회를 여실 예정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갈지 동향도 살펴주시고 AI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활용법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유튜브에도 검색해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이주호 멘토님과 함께 꾸려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까지 대응 잘 해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